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약장수 우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기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죠. 우기의 몸짓은 남산만하고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지만 마음씨만은 비단결 같아 사람들은 우기를 순둥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픈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쳐 가지 못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우기가 때로는 바보 같기도 했습니다. 우가, 너는 바보인 것이요? 남 도울 돈이 있으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쁜 색시 얻어야지. 그렇게 남들 도와주다 언제 장가를 갈 것이요? 때가 되면 색시도 생기고 장가도 가겠지요. 아픈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늙으신 어머니도 생각해야지. 착한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좀 좋아. 아이고, 맞네요.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빨리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착한 색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기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실실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우기도 약초들을 정리하고 비 오는 저잣거리를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툭! 우기는 정신없이 뛰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아이쿠, 아파라. 무엇에 걸린 것이야? 우기는 아픈 무릎을 손으로 비비며 일어나 뒤 돌아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한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기는 날이 어둡기도 했고 몸짓이 너무 작아 미처 발견을 못했던 거죠. 우기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이 되어 허겁지겁 쓰러진 사람한테 갔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우기는 비를 막아주기 위해 여인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확인을 했죠. 헌데 거지 처녀가 사경을 헤매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루한 옷의 맨발 그리고 거지 처녀라고 하기에는 뽀얀 피부가 돋보이는 얼굴이었답니다. 우기는 정신을 잃은 거지 처녀를 안고 집으로 뛰었죠. 거지 처녀의 몸은 너무 말라 솜털같이 가벼워 우기의 마음을 더 안쓰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우기는 약방 뒷방에 있는 작은 방에 거지 처녀를 눕혔죠. 그리고 진맥을 보려고 소매를 올리니 잘 먹지를 못했는지 손목이 너무 가냘펐답니다. 다행히 맥은 잘 뛰고 있구나. 그나저나 의식이 돌아와야 미음이라도 먹일 텐데. 우기는 젖은 옷을 면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조그만한 얼굴에 오목조목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신기하게 보였답니다. 우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른거리는 등불 아래 거지 처녀의 고운 얼굴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우기는 넋놓고 거지 처녀를 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뺨을 손으로 철썩 때리고는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 못난 놈아. 우기는 후다닥 밖으로 나가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우기의 마음은 좀처럼 떨림이 가시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여? 늙은 노인네 또 데리고 온 것이여? 이왕 데리고 오는 것 예쁜 처녀 하나 주워오면 좀 좋아? 허구한 날 시커먼 사내 아니면 늙은 노인들이나 데려오고 말이여. 엄니도 큰일 날 소리를 하네요. 어머니는 늙은 자신 때문에 우기가 장가도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과 아들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답니다. 엄니, 저기 처자가 빗속에 쓰러져 있다 보니 옷이 젖어서 그러는데 엄니 옷 하나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놈아, 지금 젖은 상태로 이불에 눕힌 것이여? 어머니는 오만상을 쓰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불 다 빨아서 놓았는데
젖은 사람을 이불에 눕히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저놈은 덩치만 컸지 아직 생각이 없어야. 어머니는 힘들게 빨아놓은 이불 생각에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무언가 생각이 났던지 다시 뒤돌아 우기한테 물었습니다. 우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 처자라고 말한 것이요? 네, 엄니.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먼. 어머니는 처자를 볼 생각에 서둘러 한복을 챙겨 약초 뒷방으로 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쾌쾌한 냄새로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죠. 처자를 시궁창에서 건져온 것이요? 웜에 냄새가 고약하구먼. 어머니는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우기한테 소리쳤습니다. 우가? 따뜻한 물을 받아오거라. 네, 엄니. 어머니는 처자의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는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혔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오는 어머니의 얼굴은 미소로 한가득이었죠. 엄니, 무섭게 왜 그리 웃어요? 처자가 예뻤구먼. 어머니는 우기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손주를 볼 수 있을라나. 우기는 어머니의 말에 펄쩍 뛰면서 기겁을 했답니다. 엄니도 별소리를 다 하네요. 누가 듣겄소? 순진한 우기의 얼굴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기는 밤새 열이 나는 거지 처녀를 간호하다 그만 피곤하여 그녀 옆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었죠. 그때 거지 처녀의 미간이 움직였고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거지 처녀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직면하기가 무서웠죠. 하여 손을 살며시 움직이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따뜻해. 여기는 어딜까? 이곳은 부디 내가 있는 동안 아무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지 처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듯 미간을 찌푸렸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손을 움직여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지 처녀의 가냘픈 손가락에 무언가 닿았죠. 이것은 뭐지? 거지 처녀는 손가락으로 좀 더 더듬거리며 만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덥석 거지 처녀의 손을 거칠고 커다란 손이 순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지 처녀는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뜨고는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거지 처녀의 눈에 곰 같은 덩치의 사내가 웅크린 채 처녀의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까지 훌쩍이며 입맛까지 다셨으니 이쯤 되면 호랑이 굴에 떨어진 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거지 처녀는 놀란 가슴을 다독이며 우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이 산에 겁은 나지만 묘하게 따뜻하구나. 얼굴도 선하니 이 산의 옆에서는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거지 처녀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는 우기한테 잡힌 손을 살며시 빼려 했죠. 헌데 어찌나 꼭 쥐고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내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거지 처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지 처녀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는 딸꾹 또 딸꾹. 두 사람의 눈은 허공에서 마주쳤고 우기는 거지 처녀의 손을 아주 소중히 잡고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우기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거지 처녀의 손을 던지듯 놓고는 벽으로 찰싹 붙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나 손바닥만 한 방은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란 없었답니다. 우기의 얼굴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고 손사래를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처자를 어찌하려던 건 절대 아니요. 그게 내 손이 왜 그리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처자 손을 왜 잡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 말이요. 거지 처녀는 우기의 순진한 모습에 그만 웃고 말았죠. 우기는 거지 처녀의 해 맑게 웃는 모습에 그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거짓 처녀는 일어나 안고는 말했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짓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스르륵. 이불이 흘러내리며 거짓 처녀가 입고 있는 것이 누더기가 아닌 곱디고 온 여인의 한복임이 드러났죠. 깍! 이 옷이 뭐예요? 설마? 거짓 처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벽으로 바짝 도망을 갔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우기는 양손을 허우적이며 극구 변명했지만 얼굴은 벌게져 익은 감자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끼익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요? 이 손바닥만 한 방에서 둘이 하룻밤을 보낸 것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엄니, 우기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어머니가 야속했답니다. 어머니가 미음을 들고 들어오시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신혼 첫날부터 사이가 좋아 죽겠네. 밥은 먹고 싸워야지. 어디 보자, 오늘부터 10달이면. 내년 3월이구먼. 날짜도 딱 좋아야. 내년이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먼. 그리고 어머니는 방문을 살며시 닫아주었죠. 그러나 방 안에는 고소한 미음 냄새와 함께 묘한 첫 인연의 설렘이 퍼져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기와 거짓 처녀의 눈동자는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 어여, 아침밥이나 먹어야. 우기는 후다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죠. 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처자가 진짜 줄 알잖아요. 웜에? 밤새 남녀가 손바닥만한 방에서 함께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요? 에잇, 이 못난 놈아. 내가 바보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먼. 어머니는 잔뜩 손주 볼 생각에 기대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속이 상했답니다. 거짓 처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 우기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우기가 생명의 은인이구먼.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꼭 갚을게요. 처자 이름은 무엇이요? 다마입니다. 이름도 얼굴처럼 예쁘구먼. 다마야, 기력을 회복하려면 먹어야 한다. 어서 먹거라. 어머니는 우기보다도 더 다마를 살폈죠. 우기는 두 여인의 사이좋은 모습에 마음 한 구석이 찡해왔답니다. 다마는 이상한 여인이다. 깐깐한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다니. 그리하여 거짓 처녀 다마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나 우기 눈에는 다마의 얼굴에 어딘가 슬프면서도 애처롭게 보였죠. 그때 우기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으니 몇 개월 전 길에서 만난 노파가 우기를 보고 말해준 것이 기억났던 거죠. 귀신이 딸린 처자는 들이지 말거라. 분명 내가 화를 입을 수 있음이야. 혹시 다마는 아니겠지? 우기는 다마가 귀신 딸린 여인이라 해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뒷방에 오갈 데 없는 다마를 들여 같이 살게 되었죠. 다마는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약방 청소를 하며 우기의 일을 도왔습니다. 우기는 다마가 사부작 일을 하며 눈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좋았답니다. 그리고 다마가 온 뒤 우기의 약방은 이상하리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죠. 우기 약방은 마을에서 아주 외진 곳에 있기도 했고 유명한 약방도 있었기에 우기의 약방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헌데 도통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약발이 좋다며 몰려들었고 우기 약초는 한양 장터에서 입소문이 퍼졌답니다. 심지어 다리가 아파서 절룩거리며 걷던 우기의 어머니도 다마가 끓인 차를 매일 마시고 점점 호전이 되고 있었죠. 이웃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처녀 하나 들이더니 복이 터졌구먼. 아마도 거지 처녀가 복덩어리이었나 보네. 우리 집에도 저런 복덩이 하나 굴러 들어왔으면 좋겠구먼. 이 사람아, 그러다 자네가 굴러나갈 수 있음이야. 형님도 참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셔요. 내가 틀린 말 했는가? 어린 처자가 집에 들어오면 자네 서방이 자네를 쳐다나 보겠는가? 그만 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착한 우기니까 가능한 일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우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부러워했습니다. 허나 다마는 그런 시선조차 피하며 살아가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다마를 보려 온 한 노파가 있었답니다. 그 노파는 다름 아닌 우기한테 귀신이 딸린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당부한 점쟁이이었던 거죠. 노파는 약방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는 다마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집에 올 것이 왔구먼. 내가 조심하라 그리 말했건만. 노파는 천천히 약방 마당을 지나 다마 앞으로 오고는 말했답니다. 처자는 점사 보는 그 여인의 딸이 아니오. 다마는 노파의 소리에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약초를 놓쳤습니다. 맞구먼. 내 어미가 나라에서 제일 용한 도인이었지. 그 재주가 이 처자한테 옮겨왔구먼. 우기는 방에서 노파의 말을 듣고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네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막말은 그만하시지요. 내가 분명 너한테 조심하라 말해줬건만. 노파는 그렇게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우기는 노파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죠. 이상한 노파입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 노파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지내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마는 전국을 떠돌던 이름난 도인의 딸, 어릴 적부터 기륭화복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기륭화복이 깃들었답니다. 그러나 다마가 우기한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기 아버지는 다마의 부모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마는 자신의 부모를 몰락한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를 하며 마지막 우기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마는 복수심으로 우기 집안을 망하게 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우기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에 악한 마음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기의 약방은 날로 장사가 잘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우기는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 다마한테 청혼을 할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하여 미리 준비한 옷가락지를 품에 넣고 약초 뒷방 문 앞에 서서 다마를 불렀습니다. 다마 벌써 자는 것이야? 오라버니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들어오셔요. 우기는 다마가 들어오라는 소리에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했죠. 방에 들어간 우기는 다마를 마주보고 앉았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이 있어서 말이다. 다마는 동그란 눈으로 우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기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다마야, 나한테 시집와라. 내가 잘해줄 테니. 우기는 용기를 내어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없어 눈을 떴답니다. 헌데 다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마, 나한테 시집 오는 것이 그리도 싫었더냐? 괜찮다. 시집 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준다고 하시니 너무 행복해서요. 우기는 그제야 다마의 말뜻을 알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다마를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었죠. 그랬구나. 가족이 그리 그리웠다면 빨리 얘기해 줄 것을. 우기는 다마의 등으로 도닥여 주었답니다.
그리고 옷가락지를 꺼내 다마의 손가락에 살며시 끼워주었습니다. 우기의 품에 안겨 울던 다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았죠. 이것은 옷가락지가 아니어요? 내 사랑의 징표이다. 다마는 우기의 말에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레 홍조가 띄었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우기는 그만 다마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갈망했고 작은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우기는 떨어진 약초를 구하기 위해 하루는 산에 가야만 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좀 일찍 오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도 보고 싶더냐? 오라버니도 참. 오늘은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다마는 아침 공기가 스산하여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답니다. 우기는 걱정하는 다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최대한 빨리 오마. 우기는 다마를 생각하며 깊은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캤답니다. 허나 부족한 약초들이 많다 보니 빨리 올 수는 없었지만 다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너울너울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해가 지는구나. 큰일이네. 한 가지 약초가 남았는데. 다마가 화를 내겠는걸. 그래도 조금만 더 찾아보고 가야겠다. 이 약초가 없으면 약을 지을 수가 없단다, 다마야. 오라버니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다마를 고생시키지 않고 만난 것 많이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화내지 말고 오라버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우기는 다마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고, 이 약초가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다행이다 찾아서. 우기는 정신없이 약초를 캐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다마가 일찍 오라 했는데 아마도 심술이 났겠구나. 우기의 발걸음은 다마를 볼 생각에 빨라지고 있었죠. 우기는 집에 도착하여 마당으로 들어가며 다마를 불렀습니다. 다마야, 어머니, 저 왔어요. 헌데 집안은 조용했고 평소와 다르게 방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지 않았답니다. 우기는 안방을 열어보고 그리고 약초 뒷방의 문도 급하게 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던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마야, 우기는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나왔고 그때 어머니가 쌀이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죠. 엄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다마는요? 이놈아, 오늘 일찍 들어오라 하면 일찍 왔어야지. 어떤 놈이 와서 끌고 갔구먼. 우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마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어찌 아냐? 사내가 점술사가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 우기는 무언가 짐작을 했는지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마 미안하다.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찾을 테니 기다리거라. 우기의 눈에서는 다마를 생각하는 애달픈 눈물과 분노에 찬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다마는 사라진 지 사흘째. 우기는 산과 들 온갖 곳을 헤매며 다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기의 눈동자는 미쳐가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사된 절터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무서워 근처에 가지도 않았답니다. 우기는 어디든 확인을 해야만 했죠. 우기한테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서운 것은 다마가 사라질까봐 다시는 다마를 보지 못할까봐 하는 공포만 있을 뿐이었답니다. 우기가 절터 근처에 도착하니 나무들이 시들어 있었고 바람은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죠. 우기는 그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그곳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탁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죗을 외우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뛰어가 보니 짐작했던 그 노파가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마가 결박되어 의식을 잃은 채 묶여 있었답니다. 이 늙은이 노파 그만하지 못해. 우기는 큰 소리를 치며 노파한테 달려갔죠.
노파는 우기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의 주문을 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우기가 노파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을 때 노파의 눈은 흰자만 보였고 산자의 눈동자가 아니었답니다. 노파는 예전 담화에게 복수당한 자의 모친.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노파는 담화의 기륭을 보는 능력을 빼앗아 자신에게 이식하려는 사악한 주술을 행하고 있었죠. 그만 멈추거라. 노파는 무엇에 미친 사람처럼 우기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문은 계속 외워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고 있을 찰나 우기의 방해로 주술이 우기에게 잘못 걸리고 말았던 거죠. 노파가 마지막 주술을 마무리하니 뒤집어진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답니다. 노파는 온 힘을 다해 주술을 행했기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헌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우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야? 아니, 주술이 이 사내한테. 노파는 생각지도 못한 우기한테 주술이 걸린 것을 확인하고는 급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놈이 다 망쳐 놓았구나. 아니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야. 노파는 다시 처음부터 주술을 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노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가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요. 본래 담화의 기륭화복을 자신한테 옮겨오는 주술을 행한 것인데 선한 마음을 지닌 우기한테 그 기륭화복이 옮겨갔던 거죠. 허나 아무리 영이 막다고는 하나 일반인이 그 길을 받아 내기에는 위험이 따랐답니다. 하여 우기의 몸이 푸르게 질려 있었으며 숨이 가빠지고 있었답니다. 나를 풀어주시오. 우기가 위험합니다. 노파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고 담화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난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륭화복을 없애고 싶을 뿐이었다. 우기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나와 당신의 복수심으로 우기를 이리 만들었어. 담화는 결박에서 풀려나 우기를 부여잡고 울었죠. 오라버니, 왜 나를 구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아직 주술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어요. 담화는 눈을 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술을 행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노파는 경악하며 외쳤죠. 너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야 하는데 왜 힘이 남아있지? 남을 해치기 위한 힘은 저주가 되고 살리기 위한 마음은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맑은 영이 하나 더 있지. 허면 내가 아기를 가진 것이냐? 담화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화는 온 정신을 집중해 우기의 맥을 짚고 기운을 밀어 넣었답니다. 주술의 기운이 산산조각 나며 우기의 숨이 다시 편해지고 있었죠. 노파는 옆에서 담화와 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금실로 인연이 묶여져 있었으니 제일 강한 힘으로 내가 잘못했소이다. 죽은 내 아들을 생각하니 복수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지. 저도 잘못을 했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했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았네요. 우기는 서서히 눈을 뜨며 울고 있는 담화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생 나랑 살아줘. 같이 겪으며 살자. 담화는 눈을 뜬 우기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무언의 대답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절터에 차갑게 흘렀던 추운 기운은 서서히 따뜻한 기운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우기와 담화는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이제는 담화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다. 오라버니, 많이 놀랐습니까? 아니다. 담화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다 괜찮다.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에 이어진 금실은 더 단단하게 묶여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약방의 아침. 담화는 햇살이 들이치는 약방의 창가에 앉아 실눈을 뜨고 자고 있는 우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기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다마는 자고 있는 우기를 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복은 외양이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때 우기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다마가 내 옆에 있었구나. 어디에도 가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아요. 전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여기가 제 집인걸요. 그 한마디에 우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마는 조용히 우기 곁에 앉아 작은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엔 다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바가지 안에 있는 약초는 아주 귀한 약초였답니다. 이 귀한 약초가 어디에서 구한 것이오? 내가 그리 찾아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절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귀한 약초는 처음입니다. 어쩌면 이 약초가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꿔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절터는 저주가 남은 곳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었구나. 다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내려온 병판댁의 큰 마님이 다마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래전 잃은 손녀가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그리고 그들이 내민 작은 금실 놀이개였죠. 그것은 다마가 어린 시절 유일하게 품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다마는 작은 금실 놀이개를 보고 생각난 것이 있는지 무언가를 품에서 꺼냈답니다. 그것은 금실로 수놓은 작은 손수건이었죠. 혹시 이 손수건을 아시나요? 아니, 이것은 우리 딸이 항상 수놓던 꽃무늬이다. 그리하여 마님은 손녀를 찾았고 다마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거지 처녀였던 다마가 대감댁의 핏줄이라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기의 어머니는 울며 다마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였구먼. 다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복을 가진 건 맞지만 그 복은 서방님이 저를 살려준 날부터 시작된 것이랍니다. 그날 이후 다마와 우기는 함께 약방을 지키며 복을 나누는 삶을 시작했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 약방은 단지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약방이라고 말입니다. 우기와 다마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고 우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두 사람은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의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